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쟁합, 투합, 그 다음에 합의, 불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걸 간단히 포인트만 얘기를 드리자면, 자평진정, 격국에서는 일간과의 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얘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병신합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병신합 수가 된다, 그것도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십신하고 이렇게 합을 해도 얘는 병신합은 될지언정 병신합 수가 되진 않아요. 예, 뭐 임수가 될지 개수가 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멀리 있으면, 이 병화랑 신금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을 못한다. 그 다음에 옆에 아니면 가운데 방해자가 있으면, 이 합을 방해하는 십신이 있으면 합을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이 불합이라는 거는 합이지만 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간과의 합은 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만 있다고 치면요, 여기 뭐 이 딴 십신하고 합을 안 한 경우, 이 일간과의 합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통변을 할 때에는요, 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합이 불합은. 이 신금은, 이 병화가 지금 정관이죠. 예, 내 겁니다. 내 관이에요. 예. 내가 관적인 성향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고, 남편이 있다면 남편과의 정이 좋은 거고, 여자 사주라면 그런 겁니다. 이런 뜻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주를 풀 때에는 병신합, 병신합수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이거죠. 이렇게 연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고 신금, 그다음에 일간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병신합 수가 됩니다. 가까우니까요. 이 병화가 신금하고 더 가깝잖아요. 비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합을 합니다. 이 경우는 되게 좀 안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일간의 몫이 없잖아요. 비견이 이 병화랑 더 가깝게 있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연월일시 순서대로 합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금 일간은 그냥 정관 합거된 거예요. 네. 원래 내 사주에 있으니까 내 거였는데 이 비견이 가운데 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관이라고 합니다. 합관. 자, 합관이 다 나쁘냐? 대부분 나빠요. 대부분 안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제가 간단히 했나요? 만약에 여기 뭐 이제 편관이 같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요, 지금 관살 혼잡이잖아요. 정관이고 편관이잖아요. 이럴 때는요 괜찮아요. 이럴 때는 합관보다 더 무서운 게 관살 혼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견 신금이 그나마 이렇게 정관 하나 합해줘서 합거해줘서 관살 하나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엄청 좋은 거예요. 오히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관살 혼잡은 있으면 흉하지만 제거가 되면, 해소가 되면 훨씬 길하다,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는요, 요거 있을 때는요, 이 신금 비견이 나한테 귀인인 거예요. 예, 나한테 좋은 일 하는 비견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십신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비견인 거죠. 예, 내관을 가져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월지만 일단 놨어요. 물론 옆에 다른 게 있으면요, 격이 바뀔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지지의 월지 포함해서 합이 되면은, 그러니까 삼합이나 반합이 되면 그게 천간에 떠서 융신, 격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안 놨어요. 자, 이 경우는 지금 격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계신기, 축토 안에 계신기가 있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난 신금이에요. 자, 그래서 신금이 투출했습니다. 여기 중기, 분기 중에 이 축토는 편인인데 신금, 비견이 투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원래 비견격 아니면 겁재격은 정관이 용신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신이 딱 떴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조후도 충족을 시켜주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겨울에 태어난 신금이기 때문에 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잘 떴는데 요 비견이랑 합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내 경쟁자가 내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조후는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한, 조후는 뜨기만 하면 돼요. 일단 이게 합이 되던 뭐 어떻게 되던 간에 일단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이 경우가 뭐 조우가 뭐 완전 꽝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합이 됐다고 해서 조우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격국이랑. 예, 격국풀이랑은 다릅니다. 어쨌든 화가 안 뜬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지만 여기 비견을 투출을 시켰는데 그거를 합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정관이랑 합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실요 편인격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거돼서, 예, 투출한 게 합이나 극이 되면요 다시 월지로 회귀를 해요.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격 잡는 법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격을 잡는 법 해서 이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그 격 잡는 법에 아주 기초가 되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예, 그거보다 훨씬 사실 복잡해요. 그거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고민인데, 네, 너무 복잡해서. 자, 어쨌든 우리가 사주를, 기본 사주를 풀 때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보지 마시고요. 요 위에만 볼 때 우린 지금 쟁합, 투합,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좀 특히 이렇게 연월에 이렇게 정관이 비견이랑 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견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정관은 정인이나 편인, 인수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예 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인이 뭐 지켜주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주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금묘하실, 그러니까 초년, 뭐 중년, 말년 뭐 이렇게 도 되고, 한 대운 안에서도 이제 10년이 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게 4분의 1씩 그렇게 적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세운이면 또 그렇게 월 단위로 이렇게 3, 4개월씩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는요, 이분은 어때 보여요? 말년이 무토니까. 원래 무토는 록겁격에서는 그 뭐죠? 인수죠. 인수니까 귀신이죠. 그쵸? 그렇지만 이분은 아까 그랬잖아요. 편인격으로 회귀했다고, 월지로 회귀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편인격에서는, 이건 좀 합이랑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살짝 해볼게요. 자, 편인격인데 이분은 여기 정인이 투출했잖아요. 그쵸? 투출도 아니, 이런 때는 투출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투출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뜬 거예요. 그쵸? 기토가 뜬 게 아니잖아요. 무토가 떴잖아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인수 혼잡입니다. 편인이 월지인데 정인이 투출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좋다고 그랬죠. 얘네 둘은 그냥 이미 합해서 가버렸고요. 예. 이렇게 인수 혼잡일 때에는 이 혼잡한 인수를 하나 제거를 해주던지 극을 해줘야지 사주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대세운이 올 때에요, 재운이 좋아요. 예. 재성운이
우리가 대운은 보면 항상 붙어 오잖아요. 뭐 갑을, 병정, 무기 뭐 이렇게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말년도 일단 정관을 나중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년이 좋고 원명에서, 그 다음에 대운에서도 재운이 말년에 오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말년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네. 일단 합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주는요,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병화 정관이 이렇게 가운데 꼈을 때 어떻게 되나. 자, 이분은 월지가 축토가 아니라 이 경우를 볼게요. 자, 이 경우를 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분은 옆에 뭐 제가 지지 않았어요. 자, 격으로 볼 때 요 신금이 뭐죠? 지금 겁재죠. 예, 겁재격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일간이 뭐 어마무시하게 센 거죠. 그렇죠? 겁재. 어디 봤죠? 자, 투출을 무임경 중에, 지장간 무임경 중에 투출을 안 했죠. 지금 투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겁재격이에요. 제가 지금 지금 겁재 카드가 없어져 가지고 비견으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비견이나, 그러니까 걸록이죠. 걸록이나 겁재가 월지에 있고 투출 안 했으면 그냥 비견격, 걸록격이 되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 관이, 특히 정관이 용신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정관 용신 잘 떴어요. 그쵸? 떴는데 요게 비견이랑 또 합을 했죠. 그쵸? 예, 그러면은 내 용신이 내 경쟁자랑 또 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히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병화 정관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이 경쟁자 신금하고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격국으로는 이렇게 비견이랑 병신합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통변할 때는요, 이 관은 내 관이 50%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의 몫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변을 할 때에도 이분이 만약 여자다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하죠. 연월에 관이 있고 이렇게 비견이랑 합의되면 결혼을 빨리 할 경향이 있고 이혼도 할 수 있다. 뭐 남자가 바람을 핀다던가, 이 신금이랑 가버렸잖아요. 예, 바람을 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 남자가 완전히 뭐 떠나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두 집 살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하고 이혼을 안 하고 계속 바람을 피면서 그 남자는 이렇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재잖아요. 재성이잖아요. 그쵸? 여자가 많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견이랑 합을 했지만 내목도 반은 있다. 이분이 또 남자를 또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경향이 계속 생겨요. 나중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초년, 중년의 얘기고, 이렇게 이후로 갈수록 아까 그분하고 비슷하네요. 요 무토가 또 있죠, 정인이. 자, 그런데 인수혼잡은 아니죠. 이분은 월겁격이니까 인수혼잡은 아니에요. 그냥 월겁격이니까 원래는 월겁격에 록겁격에 인수는 기신이지만, 왜냐면 일간을 더 신강하게 해주니까 기신이라고 제가 했죠. 그렇지만 정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시면 정관을 지킬 수 있다, 이 인수가. 그래서 좀 초년 중년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하고 뭐 몸도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좀 괜찮은 남자나 괜찮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무토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태가 많이 없어졌네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나마 요 쟁압 투합 중에서 제일 좋은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이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분은 격이 여기 아까 처음 분하고 비슷하게 축토예요. 축월에 태어난 신금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역시 그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은 계신기, 여기중기, 분기 중에 신금 또 비견이 투출을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시간에 있는 병화랑 합을 합니다. 하긴 해요. 예, 하긴 한다고 했죠. 제가 격국으로. 그런데 통변을 할 때에는 이 병화는 내 몫이 훨씬 커요. 내 옆에 있으니까요. 그죠? 이 병화 옆에 경쟁자보다는 일간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통변을 하면, 자, 이걸 뭐 여자니까 남자 입장으로 하면 남자는 계속 바람을 피긴 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내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요. 아니면 뭐 초년에는 좀 이혼도 하고 이별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말년에는 이 정관을 온전히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세운만 잘 들어온다면. 근데 말년에 이렇게 원명을 볼 때는요, 말년이 정관이 딱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대세운에 막 임계수, 그 뭐죠? 상관, 식신 뭐 이런 게 들어오면요, 이것도 관을 깨겠죠. 이분은 지금 인수가 천간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운이 또 중요하겠죠. 예. 근데 뭐 임계수가 초년에 있다 그러면은 상관없죠. 예. 초년에 있으면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은 초년에는 요 강한 비견이 그 식상을 막 생해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관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중년 뭐 이렇게 갈수록 이 병화의 영향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병신합을 하긴 하나, 합력이 약하다, 내 몫이 훨씬 크다. 하지만 격국으로는 병신합을 한다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제가 나머지 여기 지지를 안 놨는데 여기 비겁이 엄청 강해요. 예. 그래서 이 병화가 뿌리가 없는 이상 없어 보이거든요. 명식을 보면. 예. 뭐든지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관은, 재나 관은요, 뿌리 없으면 못 써요. 예. 식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인수격인데, 그쵸? 공부하는 사람이죠. 예.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인수격인데 식상이 있으면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편인투식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공부한 거를 써먹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그걸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뭐 작가나 강의를 한다던가 뭐 선생님을 한다던가 뭐 책을 쓴다던가 뭐 내가 공부한 걸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아니면요, 그 인수는 그 공부한 거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편인투식이 귀한 건데, 만약에 인수격에 식상이 강하면 좋은데 그 식상이 밑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공부한 거를, 그러니까 그 식상으로 설계를 하긴 하는데 약간 좀 거짓말 하는 거죠. 그쵸? 예, 배운 거를 잘못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되게 사주가 대세운까지 안 좋은 경우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인투식도 잘 봐야 돼요. 그 편인투식 할 때 인수보다 식상이 훨씬 크면요, 특히 막 천간에 막 식상이 쫙 있고 지지에 뿌리가 없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좀 허언증,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하게 얘기해서
뭐 이득을 취한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뿌리 얘기 하다가 또 거기까지 갔는데, 요 병화가 여기 이렇게 요 위에는 참 구조가 그나마 괜찮은데 요 밑에 병화가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록격격인데 이렇게 막 많으면은, 비겁이 많으면 지지에 일간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이 병화가 얘네를 다스리질 못해요. 예. 조금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대세운에서요, 지지에서 관에 뿌리가 오면 좋겠죠. 예. 이렇게 지지로 이렇게 사오미 운이 오면 그나마 관이 힘을 얻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딱히 이렇게 병신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요 합을 깨는 거는 임계수인데, 임계수가 와서 합을 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합이 풀려도, 정관의 합이 풀려도 합거가 풀리는 게 아니라 풀리자마자 바로 또 임계수한테 또 극을 당하죠. 예, 상관, 경관이나 뭐 식신재간 이런 걸 당하니까, 이분이 이제 명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도 말년이 괜찮잖아요, 그나마. 그러면은 대세운에서 말년이 임계수가 안 와야 돼요. 예. 초년에 오던가 중년에 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년에는 요 병화를 지킬 수 있는 화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항상 관은 인수가 지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수가 온다던가.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합에 대해서 살짝 일간을 바꿔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